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하고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선물 거래에서의 포지션 사이즈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딩 시작 전 조건을 먼저 정해두셨으면 합니다. 만약 심플하게 간단히 접근한다면 여기처럼 어려운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난이도 높은 작업, 일종의 장인 정신이 필요한 영역이라 저도 자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이번 달엔 수익을 냈고 트레이딩 결과도 플러스였어요. 대략 선물 계좌만 따로 보면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괜찮게 굴러간 거죠. 현물 계좌는 제자리였어요. 가격이 크게 움직였지만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선물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만족스러웠어요. 네, 이 구간에서는 저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하이워터 마크를 높이기 위해서만 거래를 했어요.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그걸로도 괜찮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사이즈 계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거래를 할 때 조건을 먼저 정해두면 기준점이 어디인지 어디서 포기해야 하고 어디서 계속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디맨드존 같은 걸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실제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그나마 할만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현재 구간을 예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 고점이 서플라이 존에서 매우 중요한 고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만약 이게 저항선이라면 가격이 더 하락하려면 이 구간을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단식 하락과 계단식 상승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만약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면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맞죠? 만약에 가격이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이 구간을 이탈해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위를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차트랑 큰 그림, 작은 그림, 주간 차트, 일간 차트 다 봤을 때 하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점이 제가 손절할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좀 멀긴 한데 대략적으로 숫자로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형한테 여기서 바로 숏 포지션 잡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리스크가 대략 5% 정도예요. 5.2%쯤 됩니다. 리워드는 가이드에 맞춰서 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저는 리워드를 먼저 계산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맞게 움직이면 저는 계속 따라가면서 포지션을 조정할 거예요. 이게 제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움직이면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게 만드는 어떤 조건이나 충돌이 없으면 저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여기처럼 가격이 계속 오를 때 있잖아요. 저는 바로 숏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조정될 때도 저는 계속 롱 포지션을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RSI가 아직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제 조건이에요. 음, 학교에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여기서 우리가 롱을 잡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왜 조정이 와도 계속 롱 포지션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요. 자, 이번에는 가격이 쭉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실을 본 사람들이 대략 10억 달러였죠. 제가 기억이 맞다면요. 완전히 폭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벌을 주는 거거든요. 가끔은 시장이 너무 쉽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시장은 갑자기 난이도 모드로 들어가서 진짜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지치고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싶을 때쯤. 시장은 다시 쉬운 모드로 돌아와서 우리한테 돈을 뿌려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어려운 구간에서 함정에 빠져 있어서 그 쉬운 구간에서 제대로 수익을 못 챙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난이도 모드를 바꿔가며 장난을 쳐요. 한 번은 어려워졌다가 또 한 번은 쉬워졌다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운 모드에 머물러 있는 생각에 빠지면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수익도 제대로 못 챙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저도 사실 아직 클럽에 묶여 있어요. 항상 이긴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도 전에 손실을 본 적이 있죠. 맞죠? 하지만 어,
저는 미리 거리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계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대략 5% 정도의 리프트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요. 만약 시장이 갑자기 5% 이상 튀어오르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포기합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이제 레버리지를 계산해 볼게요. 100을 5로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퍼센트 구간의 거리이고 여기서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최대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대치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제가 친구들에게 계산해 보여준 게 이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직접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레버리지를 이게 쓸 거야 라고 정하는 거죠. 3배 레버리지 저는 이 정도가 좋아요. 그 말은 만약에 네가 100바트가 있다고 하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가정해보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냥 편하게 말할게. 뭐라고 할까? 포트의 사이즈, 마진이라고 하자. 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를 들어 마진이 100달러라고 하자. 100달러 맞지? 네. 만약에 첫 번째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계산하면 네가 얼마나 트레이드 할 수 있을까? 300 맞지? 300달러 맞죠? 만약 두 번째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계산하면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 100 곱하기 20은 2000 맞지? 그리고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첫 번째 방식은 네가 더 멀리 스윙할 수 있게 해주고 위험도도 낮지? 네가 30%까지 스윙해도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을 거야. 맞지? 하지만 두 번째 방식은 좀 더 공격적으로 트레이드 하는 거야. 두 번째 방식은 주로 내가 스노우볼 포트처럼 운영하는 포트에서 사용해. 완전히 청산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고 최대한 이익을 노리는 거지. 우리가 트렌드를 봤을 때 확실하다고 느끼면 이 돈을 감소하고 예를 들어 3회물 레버리지 20배로 넣으면 내가 얼마나 트레이드 할 수 있을까? 33, 26, 천만 정도지. 근데 만약 예상대로 안 되면 포트가 터져. 300만 날아가지. 이번에는 두 번째 G 흐름을 사용할 거예요. 계산할 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 파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실제 포트로 해보자. 실제로 내 자금이 여기 약 20만 정도 있어. 20만을 레버리지로 10배 하면 대략 1000만 정도지. 234. 맞지? 숫자가 하나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벌써 200만이잖아. 네, 이번에는 듀가 바로 입력했어요. 니버사이, my day one에. 너는 20만 사라고 했지? 너가 말한 current size가 20만 사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업데이트된 금액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리트레이드 할 때마다 포트폴리오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잖아, 맞지? 예를 들어 50만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익이 발생한 경우고, 아니면 20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건 손실이 난 거야. 하지만 여전히 계산은 그 시점의 current size, 즉 현재 사용 가능한 마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해. 그 시점에서 말이야. 이해했지? 네 숫자 20만 사 말이야. number of trade는 업트레이드가 몇 개냐는 거야. 넘버 버전 유버 오버트레이드 하나만. 됐어. 비트코인 하나만. 끝이야. 하나 넣는 거 맞지? 아까 계산한 유버 레버리지로. 20배. 스무이 그냥 사라져버려. 뻥. 총합이 얼마야? 400만 6. 이미 적어놨지? 이거 한번 보자. 4006 맞아요. 계산해 볼게요. 보이시죠? 거의 400만 6이에요. 만약에 맥스로 그냥 확 넣으면 제가 지금 열어둔 것처럼요. 4천만 원. 이건 제가 레버리지 34배 쓴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확 열면 그냥 이런 5천만까지 들어가는 거죠. 맞죠? 하지만 아직 안 할 거예요. 아직은 안 하고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해요. 지금은 강의 중이니까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거래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 베레버리지를 열면 최대치가 400만 6, 약 400만 정도가 나와요. 아까 계산된 것처럼 만약 3배 레버리지라면요. 70만이죠. 여러분이 계산해보면 3배 레버리지면 70만이 맞죠?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10만이죠? 60만 9, 7 맞죠? 아니면 계획대로 숏 포지션을 잡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라면 숏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숏을 열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포지션을 열 때 70만 원을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오케이, 일단 조금만 넣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30%만 넣자고요. 그럼 얼마죠? 20만 3이에요. 맞죠? 일단 이 정도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테이 레이트가 아직 많지 않죠. 거의 한 배 정도예요. 예를 들어 이게 5가 됐네. 올랐네. 그럼 50만으로 해보자. 두 배로 가자. 이런 식이죠. 2미터 넘죠? 맞죠? 그래서 그래. 바로 여기야. 이 지점이야. 다 채워버리자. 20만 7로 하자 한 거예요. 딱 맞춰서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리스트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이게 뭐냐면 포지션 캔슬이라는 건 시장이 몇 퍼센트까지 스윙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가 그때쯤 돼야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계예요. 리스크 한계가 33%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20배 레버리지를 쓰고 전액을 넣는다면 유자 비트코인은 몇 퍼센트 안 돼요. 5% 정도죠. 이게 아까 계산한 거랑 딱 맞아요. 여기서 5%입니다. 105 끝났어요. 이게 바로 유가 트레이딩의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가 끝나고 만약에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져도 이익 실현 DP 걸려 있다면 내가 며칠째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점점 스케일업 될 거예요. 그리고 유는 이 모든 숫자들을 1년, 2년, 3년 동안 트레이딩한 결과로 평균을 내서 전체 어블홀 안에 입력하면 돼요. 여기 이 부분에요.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유이 하나의 선물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완성된 거고 성공한 거예요. 유가 모든 과정을 다 마친 거죠. 유이 다음 임무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네. 이번에는 숫자를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펀딩 레이트라는 건데요. 펀딩 레이트가 뭐냐면 이건 우리가 반대편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쪽 포지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펀딩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은 펀딩이 플러스죠.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펀딩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에게 롱 포지션 쪽에서 펀딩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만약 펀딩이 마이너스라면 그건 숏 포지션 쪽에서 롱 포지션 쪽에 계속해서 펀딩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8시간마다요. 계속해서요. 하지만 이 숫자는 계속 위아래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 이전에 이 계좌로 얼마의 펀딩을 받았는지 볼게요. 1700이네요. 보이시죠? 수수료는 570밖에 안 냈는데 지금 펀딩은 1700을 받았어요. 그 말은 지난번에 제가 거래했을 때 모든 게 다 이익이었어요. 펀딩 레이트도 유리했고 거기다 수익도 얻었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펀딩 레이트고요. 그리고 코스와 엑솔레이트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코스 엑솔레이트는 마진을 플로우하는 거예요. 즉 마진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코스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마진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세 종목을 거래한다고 해볼게요. 마진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W가 BDC 하나, SOL 하나, ETH 하나를 오픈한다고 해볼게요. 만약 코스 방식이라면요. 예를 들어 솔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의 마진을 끌어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좀 도와줘. 나 못 버티겠어. 이런 식이 바로 코스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 방식인 아이솔레이트라면요. 그건요. 자금이 훨씬 더 나빠집니다. 즉, 완전히 다른 좌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치 서로 다른 웅덩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붕어나 구피, 베타 같은 물고기를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베타가 죽으면 그래, 너 죽어라. 신경 안 쓸 거야. 이게 바로 아이솔레이트 관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차이점입니다. 왜냐면 때로는 처음부터 트레이딩을 세팅할 때 비용이 스노우볼 전략에 적용되는지 아이솔레이트가 각각의 트레이딩 포지션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전략에 쓰이는지 오더를 추가하지 않고 아이솔레이트로 가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코스트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추가로 자금을 넣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